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가 재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세 가지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헤어짐을 통보하면서도 상대방도 많이 힘들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헤어지면서도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둥, 생일 때 줬던 선물을 갑자기 카톡 프로필로 올려놓질 않나. 상대의 전화가 갑자기 부재중으로 와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럴 때는 지금 말씀드릴 세 가지를 참고해 주세요. 우선 첫 번째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끊지 않기입니다. 헤어지자마자 커플 통장을 바로 해지한다거나 커플 어플을 뚝 끊어버리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집 데이트를 많이 했던 경우 상대방이 먼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서 택배로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우리가 먼저 그 짐들을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진짜 상실감을 크게 줘야 하는 경우, 또 상대방이 크게 잘못했을 경우, 도저히 가망이 없을 경우처럼 상황이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리해버리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미련이 많아 보이고 상대방에게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먼저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연결고리들은 나중에 재회를 앞당기거나 성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에게 우리의 흔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생각이 더 많이 나고 그러다 보면 우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더 빨리 희석되고 미안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헤어진다고 해서 모든 감정이 정리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감정과 이성은 계속 충돌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우리에 대한 추억들이 남아있으면 그리움, 외로움, 공허함 같은 감정을 더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대방이 우리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연결고리 덕분에 용기를 내서 연락을 하거나 재회까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굳이 내 쪽에서 먼저 끊어낼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는 내가 상대방의 역으로 어장관리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가 봐도 나를 향한 이별 노래를 올린다거나 나랑 관련된 사진을 올리면서 여지가 있는 행동을 하는 상황을 적어도 3주 이상 일정 기간 지속할 때 역으로 우리가 여지를 줘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여지를 주는 행동은 많은 경우에 순간적인 외로움, 그리움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어질 때 쉽게 우리 손을 놓고서 본인이 힘드니까 우리에게 안정감을 얻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상대방의 여지 있는 행동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버리고 우리가 고민하다가 연락을 하면 차갑게 반응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존심이 정말 세거나 또는 소심한데 그런 상대방이 누가 봐도 나를 그리워하는 게 티나는 그런 여지 있는 행동을 최소 3주 이상 한다면 이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이 행동을 할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게 과연 상대방의 여지가 맞는지 객관적으로 확인을 받으실 필요도 있어요. 우선 그냥 평소대로 자극적이지 않은 일상 사진을 올리다가 상대방과 추억이 담긴 사진이나 상대방이 좋아했던 노래 또는 상대방이 불러줬던 특별한 노래를 프로필 뮤직으로 올려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과 내가 알 수 있는 시그널을 살짝 흘려주세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대놓고 상대방을 그리워하는 것들이 아닌 상대방만 알 수 있는 가벼운 느낌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시그널을 딱 한 개만 올려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에 소소하게 화답해 준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상대방이 우리가 올린 걸 보고 무반응을 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요. 본인은 우리 마음 신경 쓰지 않고 실컷 본인 감정대로 올리다가 우리가 딱 하나 올렸는데 내로남불하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반응이 보이는 것 같으면 이후 다시 일상적인 업로드 사진을 원래의 패턴대로 올려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순간적인 외로움이나 공허한 마음에 의미 없는 여지를 주는 경우가 있고
우리 행동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보인 상대방이라면 본인이 순간적으로 외로워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니까 상대방에게 더 이상 반응하지 마세요. 상대방은 또 무책임하고 이기적이게 본인 힘들다고 우리 마음 배려 없이 흔들어 버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평소 내로남불이 심하거나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거나 회피적인 성향이 크거나 부담을 잘 느끼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의 포인트는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거예요. 셋째는 연락하거나 여지를 남기는 행동이 곧 제 마음이라고 착각해버리는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헤어짐을 통보하는 사람도 이성과 감정이 계속 충돌해요. 막상 헤어지고 후회하면 어떻게 하지? 이 선택이 최선은 맞나? 막연한 두려움의 감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종 이별하자고 해놓고 울기도 하고 스토리를 올리자마자 계속 확인하거나 갑자기 연락을 해서 미련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상대방의 여지 있는 모습을 보면 상대방이 재회하고 싶은 마음으로 연락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단순히 순간적인 그리움에 연락 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연락했다고 생각해서 붙잡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내가 지금 조금만 노력하면 상대방 마음이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은 우리 모습에 그리움이 다시 채워지고 안정감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여지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락이 오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여유 있는 모습, 딱 여사친, 남사친의 스탠스로 담담하게 행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오해하시는데 담담하게라는 의미가 차갑고 냉랭하게가 절대 아닙니다. 남사친, 여사친이 연락이 왔는데 차갑고 퉁명스러운 반응을 보이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오해하겠죠?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지만 상대가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하도록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이 보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다 같은 내 패를 훤히 보이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여유 있고 담담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정도만 이야기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 말해버리면 이제 감정이 좀 커지려던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역으로 상대방의 불안 감정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꾸 여지를 남기고 혼란스러워하면 혼란스러워할수록 우리는 상대방에게 궁금한 불안함의 감정을 더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상대방은 연락을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보여주고 당장이라도 붙잡을 줄 알았는데 담담한 모습에 불안해합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니 이제 괜찮아진 건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붙잡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히 의미 없는 여지가 아니라 정말 무의식에서 우리와의 재회를 원해서 여지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면 결국 우리의 행동들로 후폭풍이 세게 오게 되는 거예요. 다만 재회를 하려면 단순히 궁금한 마음, 여지 있는 애매한 감정을 넘어서 우리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간절해져야 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궁금해하려고 하는데 그 틈을 주지 않고 상대방이 상실감을 느끼려 하는데 우리 상황을 알려줘 버리면 우리와 재회를 해야겠다는 마음까지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기억해서 상대방의 여지 있는 모습에 이렇게 애매하게 화답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애매한 감정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머릿속을 맴돌 거예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추억들은 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도와주는 우리의 행동들로 상대방은 더 빨리 우리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